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정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보실 내용은요. 저희가 저번에 이제 이전행 값에 대한 참조, 즉 이제 방문자 일자별 방문자인데 방문자의 이제 차이 일자별 전일 방문자에 대한 부분을 가져오는 내용을 했는데 그 부분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그때는 카테고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일자별로 방문자에 대한 부분 인덱스 넣어서 인덱스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값을 참조하는 방법, 테이블의 값을 참조하는 방법으로 인덱스 값을 기준으로 해서 전행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오는 걸 했는데, 이제는 카테고리라고 하는 게 중간에 이제 뚝 꼽사리를 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쓸 수는 없어요. 그 방법을 쓸 수는 없어서 어떻게 그 부분을 해결할지에 대한 부분, 이거 좀 되게 내용이 좀 복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미리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가 어떤 기능으로 이걸 해결하셔야 되냐면, 결국엔 사용자적 함수를 쓰셔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자적 함수는 레벨이 고급 레벨이고 하이 레벨이고 최종 단계에 있는 레벨이다, 이렇게 제가 좀 겁 아닌 겁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전반적인 커리큘럼 구성상으로 보면 후반부에 배치되어 있긴 하지만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에는 뭐 어떡하겠습니까? 써야죠. 그렇죠? 그게 뭐 고급적인 기능이니까 초급, 중급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난 고급해야 돼. 그것도 좀 우습지 않습니까? 저희가 실무적으로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고급적인 기능이라서 그러면 지금 현재 나는 고급이 아니니까 초급, 중급 다 끝내고 나서 나중에 고급, 그러면 평생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필요한 거는 빨리빨리 개념을 습득해서 저희가 끌어와서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차곡차곡 이렇게 커리큘럼 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저는 그런 주의가 아니어서 뭐 그걸로 이제 평생 이제 그 파트로 이렇게 전문 분야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하지만 실무적인 파트에서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즉각 해결하기 위해선 굳이 내가 전공이거나 뭐 꼭 그걸 끝까지 가야 되는 영역이 아닌 지식들을 차용해서 뭔가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꼭 그걸 단계로 받을 그 과정을 이렇게 거쳐가야 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아무튼 또 얘기가 또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분석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제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의 평균적인 그 강의 지속 몰입도가 10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이거 좀, 이게 압박 아닌 압박이 돼서 될 수 있으면 좀 10분을 안 넘기려고 하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게 뭐 지금 현재 상의 뭐 평균치에 대한 뭐 함정일 수도 있겠지만, 물론 뭐 빨리 넘기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나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도 평균값을 또 전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통상적으로 10분 정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좀 길게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또 중간에 세지 말아야 되는데, 저 자체가 또 그런 부분에서는 장담을 못할 것 같아서. 자, 아무튼 자, 보시는 것처럼 그럼 자, 원본으로 이제 원론으로 들어가셔서 중간에 카테고리라고 하는 게 껴있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어떻게 왜 안 되는지,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데이터를 제가 파워컬에 넘기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요거는 단계 끊어갈 거니까 저희가 10분 안에 이거 해결 못 하거든요. 몇 편이 될지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0분 언저리의 그 기준값으로 해서 내용의 흐름이 끊기지 않는 한 좀 끊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쉽지만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이 내용들은 좀 천천히 여러분들 걸로 좀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날짜 데이터를 얘가 이제 바꿀 때 기본적으로 날짜 시간으로 얘가 계속 가져오거든요. 파워쿼리가요. 그래서 요 단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짜증이 나긴 합니다. 왜냐하면 해당되는 부분에서 얘를 그냥 처음부터 날짜 데이터를 가져오면 참 좋을 텐데, 왜 아직까지도 굳이 이렇게 날짜,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감안은 하겠지만,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날짜 시간 데이터가 이제 디폴트 값으로 많이 이제 쓰여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한데요. 엑셀 사용자들은 기본적으로 날짜 시간으로 표시하지를 않기 때문에 엑셀에 들어가 있는 애드인 기능일 때는 좀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사용자에 대한 좀 편의성을, 다른 걸 이렇게 편의성을 잘 적용하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날짜, 그 다음에 카테고리, 그 다음에 방문자. 그 전과는 틀리게 카테고리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전 날짜를 가져오면 얘는 블로그에 대한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이 날짜의 값을 가져오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일단은 카테고리로 기준으로 그룹화를 하셔야겠죠. 자, 카테고리로 그룹화를 하실 때 이제 그룹의 약자인 저는 GP로 세리어를 만들고요. 모든 행을 선택하셔서 확인을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로그를 기준으로 해서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로그만 쭉 만들어지고 블로그 안에서도 자연적으로 요 기능이 되게 좋은 거죠. 어떤 특정한 어떤 연속된 데이터, 그러니까 키값이라고 의미될 수 있는데 키값은 아니지만 어떠한 일자 자체가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키값이 있는 경우에는 그 키값이 자동으로 이렇게 소팅이 정렬이 된다는 거, 내부적으로 그룹화를 하게 되면 그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무적으로 뭔가 처리하시거나 이럴 때 기본적으로 이 단계는 정말 많이 쓰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뭔가를 잡아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방문자 수를 이제 전일 대비 방문자 수를 우리가 참조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본적인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고 이 안에서 이 작업에 대한 단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저희 저번에 하셨던 내용 중에서 이전값 참조하시는 그 루틴을 잘 보시면 자, 방문자에 대한 부분, 요 방문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덱스열을 하나씩 만들었었죠. 그리고 이 인덱스열을 기준으로 해서 방문자에 대한 부분을 저희 테이블에서 테이블 인덱스로 참조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보시는 만들어지는 이 테이블 형식의 데이터 구조 여기에 적용을 하려면 되게 복잡하고요. 일단 개념 자체가 되게 많이 복잡하고요.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만 생각하셔야 돼요.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파워쿼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원본, 변경된 유형,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그 명령에 대한 결과를 저희는 보면서 처리를 할 수 있죠. 가장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가장 진일보된 형태의 프로그래밍 방법이 이런 방법인 거예요. 사용자는 뭘 눌러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액션은 프로그래밍 단계를 거쳐가고 있는 거죠. 물론 뭐 MS에서 얘기하거나 또는 기존에 많은 시장에서 얘기하는 이제 모델 뷰 기반의 여러 가지 코딩 작업들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지 않고 사실 그러기에는 힘들거든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자가 키인을 하지 않고 어떤 정의 없이 뭔가 눌러서만 또는 시각화적인 요소로만 그걸 만들어낸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그건 다 거의 다 선전 문구고 디테일한 작업을 할 때는 결국은 사용자가 이 데이터 키인 값을 쳐서 완성을 시켜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파워쿼리는 좀 더 사용자 친화적인 내용이 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테고리별 그룹에 대한 부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에서 인덱스를 만약에 집어넣으신다고 하시면요. 열 추가를 하셔서 인덱스 열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인덱스가 이 밖에 쳐지는 거죠. 밖에 쳐지는 거예요. 요 구조를 잘 아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는 요거는 현재 표라고 하는 녀석이고요. 이 표라고 하는 녀석을 구성하고 있는 녀석을 봤더니 카테고리 열과 GP라고 하는 열과 인덱스라고 하는 열이 만들어진 거고 그 GP라고 하는 열에 봤더니 다시 또 뭐가 있어요?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 안에 박스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로켓 배송으로 뭔가를 시켰는데 그 안에 박스가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박스가 두세 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묶음 배송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박스 안에 박스에다가 어떠한 기능을 또는 어떠한 뭔가를 적용해야 돼요. 자, 요 박스 안에 박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덱스를 만드는 거는 겉에 있는 박스에다 인덱스를 쳐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요 안에다가 인덱스를 넣으셔야 돼요. 그렇죠? 요 안에다 인덱스를 넣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그전에는 그냥 인덱스만 넣으셨죠. 자, 그럼 요걸 제가 요걸 처리를 한번 할게요. 요거 그대로 복제를 하겠습니다. 복제를 해서 요거는 제가 그룹화를 없애고요. 그 다음에 요 카테고리를 없앨게요. 카테고리를 제거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럼 여기서 제가 인덱스열을 만드는데 사용자 지정 인덱스열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씩 증가시킬 거예요. 자, 요거 잘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저번 강좌를 한번 참고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전 값을 가져오는 방법은 사용자 지정열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자, 기본적으로 이 전 단계에 대한 부분에 전체에 대한 부분은 추가된 인덱스라고 하는 게 전 단계였죠. 그래서 이 전 단계에 해당되는 추가된 인덱스라고 하는 요 열에서 저는 뭐를 할 거냐, 몇 번째 줄, 몇 번째 줄에 해당되는 게 인덱스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방문자 수를 가져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이 전값이 없기 때문에 에러가 표시되지만 두 번째 값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날짜 기준으로 봤을 때 전값 40을 가져오죠. 54를 기준으로 봤을 땐 이전 값이니까 21을 가져와죠. 요 행위 자체가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냐면 요 각각의 테이블에서 일어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해당되는 각각의 테이블에 뭐를 만드셔야 돼요? 인덱스를 만드셔야 돼요. 되셨죠, 여러분? 자, 왜 이렇게 인덱스를 만들어야 되는지. 자, 그럼 인덱스만 만들고 저희가 한번 요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용자 지정열을 만들어서요. 사용자 지정, 여기다 하나 열을 더 만드는 거죠. 지금 겉에 있는 박스예요. 겉에 있는 박스에다가 만들 겁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요 테이블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죠. 그래서 이 테이블에다가 뭐를 집어넣을 거예요? 인덱스 컬럼을 집어넣을 거잖아요. 그래서 함수를 써주셔야 돼요. 어떤 함수냐면 테이블. 자, 그래서 확대를 시켜서 보시면 테이블에다가 인덱스 컬럼을 뭐예요? add하는 요 함수가 있어요. 테이블.add 인덱스 컬럼. 자, 그래서 테이블.add 인덱스 컬럼이죠. 그러면 당연히 테이블에다 집어넣으니까 테이블이 나와야 되겠죠. 테이블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GP 안에 테이블 있잖아요. 이 테이블에다가 인덱스 테이블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에서 GP라고 하는 녀석 여기다가 GP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두 번째는 new column as text죠. 그러니까 컬럼 새롭게 저희가 만들 거니까 그 컬럼의 이름이에요. 인덱스를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규칙이죠. 마이너스 1부터 1씩 증가라고 하는 요거야. 요거 이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여기다가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는 새 열을 만들 건데 요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는 새 열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액션은 뭐냐면 테이블에다가 컬럼을 만드는 건데 어떤 컬럼? 인덱스 컬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GP라고 하는 열에 가보면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럼 그 테이블 여기서 테이블을 가져오죠. 그 테이블 안에다가 인덱스라고 하는 새로운 열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규칙이냐면 마이너스 1부터 1씩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게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한번 보실게요. 그러면 첫 번째는 컬럼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자 카테고리 방문자만 나와 있지만 두 번째는 add 인덱스니까 어떻게 했죠? 마이너스 1부터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자, 이거 왜 만들었죠? 요 단계 기억하시면 돼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에서 인덱스까지 만들었죠. 그럼 여기 이제 나머지 요거만 하시면 되죠. 요 추가된 인덱스 앞 전 단계에 대한 부분에서 인덱스 그 다음에 방문자 요거만 하나씩 뽑아내는 작업을 어디에서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끊을게요. 요 다음은 또 내용이 좀 길어지고 중간에 내용 자체가 요거 대략적으로 제가 예상하건대 1시간 정도 될 것 같거든요. 1시간 정도? 아무리 못 잡아도요. 계속 하게 되면. 자, 그러니까 여기서 끊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거 여러분들 테이블 add 인덱스 컬럼으로 그룹화한 내용에다가 우리가 요거는 나중에 이제 요 그룹화된 요 부분에서 뭐 누계를 만든다든가. 그렇죠? 이럴 때도 많이 쓰여지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인덱스. 그래서 테이블 되어 있는 테이블화된 모든 행을 다 집어넣은 쪽에다가 우리가 그 줄값을 가지고 뭔가를 이제 규칙적으로 뭔가를 뭐 누계를 만들던 아니면 규칙적으로 뭔가 증분을 시키던 이럴 때 정말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니까 거의 제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AIG 법칙이라고 말씀드리면 아 이건 패턴이구나. 정말 많이 쓰여지는 패턴이구나. 아 그럼 요거는 내가 숙달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숙달시키거나 암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마음을 딱 먹으시면 돼요. 제가 이제부터 뭐 AIG 법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저희는 인덱스 컬럼으로 -1부터 한 이유는 뭐냐면 첫 행에 대한 부분에 해당되는 전행을 참조하기 위해서. 요거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전행 이전값 참조에 대한 부분들 반드시 그거 참조하셔서 그것만 나와져 있는 사용 방법 디테일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여기서 또 말씀드리면 내용 길어지니까요. 자, 이렇게 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